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가를 보시니까요.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도덕 현상은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고 원인과 결과도 정확히 탐구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거죠. 윤리학은 개인이나 사회가 받아들이는 도덕 규칙을 관찰하여 기술하는 것이 주요 탐구 과제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나를 보시면요. 개인의 사고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적인 도덕 본질과 근거, 도덕의 본질과 근거를 탐구함으로써 현실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의 방향을 안내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행위자들에게 타당할 수 있는 도덕 원리의 정립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원리 정립을 강조하니까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이요. 윤리학은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그러시면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 되죠. 기술 윤리학은 논리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술하죠. 2번 윤리학은 도덕 규범의 경험적 사실로 간주하고 객관적으로 탐구하죠. 그렇죠. 경험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탐구하는 게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도 역시 메타 윤리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핵심 과제로 보지 않고 도덕 원리나 이론을 만드는 걸 핵심 과제로 삼겠죠. 4번 윤리학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을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해라 했는데 도덕 규범이 제시를 하게 되면 이건 도덕적인 거고 이건 도덕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5번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도덕 규범의 정당화에 근거에 대해 탐구해야 된다. 도덕 규범을 주로 탐구하는 건 규범 윤리학이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 이론을 찾는 거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고,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인간 집단은 도덕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순수한 무욕의 도덕을 집단에서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그 어떤 사회 집단도 순수한 사랑의 영향을 수용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는 이제 도덕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제거는 못합니다. 도덕적 요인들이요. 어느 집단을 설득해서 그 집단의 이익이 전체적인 사회 이상에 복속되도록 할 만큼 공정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회윤리를 강조하고 계시는 니부어 선생님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1번 집단 속에서 개인이 이타적인 행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고요. 개인은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단 안에 들어가도 이타적인 내용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2번 집단의 이기적인 충동 제어에 이성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아니죠. 이성도 역할을 하고 있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잘못된 거죠. 3번 집단의 도덕적인 이상과 개인의 도덕적인 이상은 계속된 갈등이지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건 아니죠. 절대적인 갈등은 아니죠. 지속적인 모순은 맞지만 절대적인 모순은 아니라서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게 니부어 입장입니다.
4번 집단의 이기심은 상호투쟁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승인될 수 있다. 집단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력이거든요. 강제력. 거기에 상호투쟁 역시 강제력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정의 실현을 위해서 승인될 수 있다.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의 경우에 실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강제력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니보의 입장입니다. 5번 집단의 이해관계는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집단은 도덕성이 개인보다 더 떨어지게 되죠.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가나다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가를 보시면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은 죽으며 업에 따라서 인연의 과보를 받고요. 악을 쌓으면 지옥에 가고 돌을 닦으면 생사의 과보를 끊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 사상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를 보시니까요. 진인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는데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차별하지 않고 자연을 따라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도가 사상에 대한 입장이 되겠고 장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침에 도를 들으며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이제 공자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죠. 그래서 도가 중요한데 어진 사람은 사람다움을 해치지 않고 제 몸을 희생하여 사람다움을 완성한다라고 해서 살신성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살신성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교 사상가다. 공자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1번 불교는 윤회하는 모든 존재의 삶과 죽음은 괴로움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윤회를 하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모두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고자, 고통할 때 고자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도가에서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삶과 죽음 모두 기의 순환이기 때문에 차별할 필요 없다. 기의 순환이기 때문에 차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 다는 인을 실현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살신성인이죠. 살신성인. 자신을 죽게 만들므로써 인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맞는 표현이네요. 4번 나는 다와 달리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므로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죠. 다는 애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왜 애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가는 나다와 달리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서 필연적으로 순환하는 거 맞습니다만 이걸 도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기의 순환으로 이야기하죠. 기의 순환으로. 그리고 삶과 죽음이 모두 기와 관련된 거니까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나아가 달리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네요. 잘못된 설명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폭력에는 타인의 해를 끼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에 의한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 실현을 저지하는 비의도적인 간접적인 행위까지 포함된답니다. 의도적이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폭력이 사건이라면 구조적 폭력은 과정이고 문화적 폭력은 상당 기간 장기 지속되는 것으로서 다른 폭력을 용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폭력을 쓰는 폭력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고 폭력의 삼각형 어느 지점에서나 시작해 어느 방향으로나 흐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폭력이 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수립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은 갈퉁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아니죠. 폭력적 수단 역시 다른 폭력을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평화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2번
기본적 생존을 침해하지 않는 억압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폭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 역시 폭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한 사회의 특수한 관습은 물리적인 폭력의 정당화에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특수한 관습은 이제 문화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건데 이 문화가 어떤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본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폭력은 평화 실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폭력은 모두 평화와 반대되어지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5번 폭력은 항상 물리적인 폭력에서 시작해서 문화적 폭력으로 확대된다라고 했는데 폭력의 삼각형이라고 아까 위에서 표현하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나 시작될 수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흘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시겠네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동식물은 인간 존재가 고유의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의 듯이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고 이들 자체가 목적,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거기에다 동식물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테일러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을은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 활동으로 설명된 많은 사건들은 실제로 사람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사람이라면 생명 공동체를 강조하고 계시는 레오폴드 선생님이 되셔야 되겠죠. 레오폴드 선생님이 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씨는 어떤 포유동물이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특성을 소유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개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도 갖고 있답니다. 포유동물이죠. 그러면 요거는 레건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시면 세 사람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테일러, 레오폴드, 레건 선생님을 비교하시는 거네요. 자, A부터 보죠. A는 테일러 선생님이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겁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질서를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되죠. 테일러 선생님도 불간섭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서 함부로 개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테일러 선생님뿐만 아니라 레오폴드도 생명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것을 싫어하죠. 싫어하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A, C니까요. 테일러와 레건이 레오폴드에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테일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동등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어요. 생명체는 모두 동등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데,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상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선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레건 선생님도 생명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인간, 동물, 식물까지거든요. 인간, 동물, 식물 거기에다가 공동체 그러면 무생물까지인데 무생물 중에서 이제 레건 선생님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건 일부 동물까지만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어떤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들까지는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다고 보겠는데, 문제는 역시 또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선생님도 경제적인 가치로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특히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간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B하고 D네요. 그러면 레오폴드 입장에서 테일러와 레건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지닌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주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레오폴드가 맞고, 테일러와 레건 선생님은 개체주의를 이야기하니까 틀리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C하고 E네요. 그러면 레건 선생님이 테일러와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겁니다. 성장한 포유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죠. 레건은 이 성장한 포유동물이 이제 삶의 주체인 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테일러 선생님도 레오폴드 선생님도 인간동물, 식물, 무생물 다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F입니다. F는 테일러가 레건 선생님을 비판하는 거죠. 테일러가 레건 선생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의식이 있는 생명체만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테일러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죠. 의식이 없어도 식물의 중에는 의식이 없는 존재도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도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레오폴드 역시 의식이 없어도 삶의 주체인 동물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오폴드도 레건 선생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테일러도 아니고 레건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6번 문제 보시죠.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새로운 윤리에 적합한 명법은 내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라는 거래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생태학적 정언명령이라고 하죠. 생태학적 정언명령입니다. 그러면 갑은 요나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에 비해서 을은요, 우리가 따라야 될 정언명령 또 얘기하는데, 인간 준칙의 의무가 언제나 보편적인 이쁨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라고 했으니까 칸트의 정언명령이 되겠죠. 보편화 정식이 되겠죠. 보편화 정식이. 네, 그러면 이분은 칸트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요나스가 칸트의 의무론을 살짝 계승을 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윤리는 이성적 존재만을 책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아니죠. 요나스에 있어서 책임의 대상은 이성적 존재인 현세대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생태계까지 고려하게 되죠. 2번, 요나스는 행위의 책임의 범위는 행위자가 의도에 따른 결과에 국한한다 되어 있는데, 미리 위험을 예견한 책임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결과도 책임져야 되고 예견도 책임져야 되고 예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국한된다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3번, 칸트는 인간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될 무조건 의무. 약간 이거 당위적인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직접적인 의무로 변환시켜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생명체들은 도덕적인 존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 존중하시면 됩니다. 4번, 실천 이성을 지닌 존재는 인간이죠. 보편화 가능한 준칙만을 따른다. 준칙을 따르면 도덕적이기는 한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준칙만 따른 것은 아닌 거죠. 5번, 어떤 상황에서 예외 없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명령, 다른 말로 정언명령이 둘 다 있죠. 생태학적 정언명령, 보편화 정식과 같은 정언명령이 둘 다 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불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정의란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인데 각자가 자기 성향에 맞는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며 타인에 참견하지 않아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존되면 정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플라톤의 사주덕이죠.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입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보실게요.
예법의 핵심, 예를 얘기하네요. 각자의 직분을 나누고요. 농부, 공인, 상인, 산농공상 이야기하는 거 보시니까 순자 선생님 같죠.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 관리하는 관리자는 될 수 없으며 도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못하면서도 그 분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해서 산농공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직업 분할을 이야기하시는 순자 선생님의 이야기다. 순자 선생님은 유교 사상가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기업. 플라톤은 통치자와 달리 방위자와 생산자는 역할 교환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역할 교환을 아무 계급에서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성향에 맞지 않는 역할로 바꾸시면 안 되겠죠. 니은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절제의 덕을 지녀야 된다. 그렇죠. 절제의 덕뿐만 아니라 지혜, 용기, 절제는 개별 인간들이 다 지녀야 되는 그런 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절제의 덕이 좀 더 탁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냐, 용기의 덕이 좀 더 탁월하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지는 거죠. 계층이 나누어지는 거죠. 절제의 덕은 모든 존재가 다 가져야 되는 덕입니다. 디귿 개인의 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결국에 그 유교도 도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역할을 분배하게 되는 거죠. 리을 갑을 모두 얘기고요. 직업생활에서 생산자와 통치자의 역할은 분담은 필수적이다. 그렇죠? 역할 분담은 둘 다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시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를 지닌 것처럼 팔다리죠. 예. 사단을 가지고 있다. 사단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맹자 선생님 생각나셔야 되죠. 유교 이야기입니다. 유교적인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유교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인간은 누구나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이거 양지라고 표현하고요. 양심으로 비롯된 지식이 있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대요. 양능. 배우지 않아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양지양능설 이야기 하시니까 이 맹자 선생님의 이야기다. 사단 이야기 하시고 하시니까요. 유교는 사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통윤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억은 나와 한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 한문에 보니까 동기간이라고 써있네요. 동기간. 한몸, 형제 자매는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지켜야 될 덕목이랍니다. 그럼 형제 자매 간에 필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보통은 우애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형제 자매 간의 덕목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라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불감회상이라고 하고 불감회상,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거죠. 이게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효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후세의 이름을 떨쳐 어버이를 드러내게 함은 입신양명이죠. 입신양명은 효의 완성이죠.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애와 효 얘기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기억. 장류의 구별 없이 서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난 순서가 존재하죠. 구별 없이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장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류도 있으면서 평등한 거죠. 니은 상대방의 자애로움에 보답하는 조건적 의무다라고 했는데 보답하는 거다는 맞고요. 조건적 의무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거죠. 무조건적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천륜 관계에서 천륜 관계는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양과 양지를 실천한다. 그렇죠. 효 중에서 물질적인 어떤 효를 실천하는 방법과 정신적인 효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봉양과 양지를 이야기하네요. 맞는 이야기죠. 기억은 니은의 실천 방법으로 인간다움 실현에 기여한다. 그렇죠. 모든 유교는요, 인이라고 하는 도덕성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걸 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 놔도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는요.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가불병 입장에 대한 그림을 그림을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일종의 비례적인 것이며 부정의한 것은 비례에 어긋나는 것이랍니다. 상호 교섭에 있어서 정의로운 것은 균등함이고 부정의한 것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사실 힌트가 많이 안 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분은 비례를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다.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정의의 원칙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유지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 최소수혜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롤스 선생님이시죠. 롤스. 그 다음에 병씨는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는 것은 정의롭다. 단계에 걸쳐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양도에서의 정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생기는 자로부터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생긴다라고 해서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시고 있는 사상가인 거죠. 그러면 이분은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플로우 차트 문제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A. 각자에게 동일한 양의 재화를 분배하는 것만이 정의로운 분배이냐. 동일한 양은 균등 분배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균등 분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생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B.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롤스한테는 기본적인 권리가 되겠죠.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 자유가 되겠죠. 롤스한테서는요. 동등하게 분배해야 되나 그러면 롤스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직 선생님의 경우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해야 내가 노동한 거에 대한 소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 정의 원칙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배분하는 근거인가? 그렇죠. 롤스는 그게 정의 원칙이 이것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D. 과거 상황이나 행위의 근거에 소유 권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죠. 노직은 과거의 역사적인 소유의 분배 과정을 중시하죠. 그래서 취득의 과정과 이전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에 따라서 그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현재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발생시키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역시 정답은 디글리을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랍니다. 아무도 막지 않은데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실 모르는 것이라서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서 인과 의를 계속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유교 사상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네요. 나를 보시니까 덕을 잃은 후에 덕을 잃은 후에 인을 잃은 후에 의를 잃은 후에 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춤과 신이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 혼란의 시초가 된다. 얘는 혼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이거는 유교와 대립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는 도가 사상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유교는 도덕적인 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좌망을 실천해야 된다. 좌망은 아니죠. 좌망은 도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2번 본성의 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선을 해야 된다. 참선은 불교에서 수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3번 무의자연을 바탕으로 분별지 아니죠.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겸허하고 무욕한 삶을 위해서 예의 실천 아니죠. 겸허 무욕은 맞지만
5번 도에 일치하도록 이기적 욕망을 극복해라.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가 유교에서의 도와 도가에서의 도가 같지 않죠. 하지만 도라고 똑같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것, 사욕을 극복해라 라고 하는 것도 극기복례를 이야기하시는 유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을 강조하는 도가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네요. 평화조약에 의해서 당장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평화조약에 의해서 어쨌든 전쟁은 종식될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는 없답니다.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평화 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에 계약 없이는 구출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고, 평화 연맹이라 불리우는 특수한 종류의 평화 연맹이 있어야 된다.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하며 각 한 국가 자신과 다른 연맹 국가들의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데만 상관을 하고 있어서 영구 평화를 위해서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서 이거는 칸트 선생님의 영구 평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 자유로운 국가는 하나의 도덕적인 인격처럼 대우받아야 된다. 그렇죠. 칸트 입장에서 한 국가는 개인이 이성적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대우받으면 안 된다. 존중해줘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으시죠. 니은, 평화연맹은 공화정치의 국가들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공화정 체제에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게 확정조항에 나와 있는 거고 자유로운 계약으로서 개별적인 어떤 존재들을 자유롭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칸트의 입장인 거죠. 디귿, 국제법의 유지와 실행을 위해서 세계국가의 형성, 세계국가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리을,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의 적대 행위의 유예로 달성될 수 있는가? 적대적인 행위를 유예한다는 건 언제든지 적대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평화를 달성시킬 수는 없다. 전쟁의 모든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주민들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 기존 문화 구성원의 통합에 관심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도 사회 구성원들 간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며 이주민의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통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평등한 것으로 수용을 하게 될 때 사회 통합이 강화될 수 있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높이 수용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주민의 집단은 친밀성과 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 다문화주의, 샐러드 볼 모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죠. 계속 이주민들 역시 스스로 이주민을 선택하여 이주를 선택하여 우리 사회 제도와 보편적인 인권을 수용하고 따르기로 용인한 것이므로 이주민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이란 이유로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보편적인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주민들 역시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기존의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문화를 존중하며 양자가 동등하게 공존을 해야 한다. 평등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약간 샐러드 볼 모델과 비슷한 그런 설명의 어떤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이주민이 지닌 모든 문화적 관성과 전통을 존중해라. 이주민의 문화 중에서 아까 위에 나와 있는데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모든 문화 아닙니다. 2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주민의 정체성의 인정 욕구를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주민의 정체성을 고유한 전통을 따르게 해야 되겠죠. 여기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이주민의 문화가 기존 사회의 문화보다 우수하다. 아니죠.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4번 타 문화에 대한 관용은 기존 사회 구성과 이주민 모두가 지녀야 될 자세예요. 그렇죠. 기존 문화든 이주민의 문화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니까요. 5번 이주민의 고유한 전통에 대한 수용은 기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 아니죠. 이주민에 대한 고유한 전통에 대한 수용을 부정의가 아니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문화가 잘 발전하고 통합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사 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범죄자가 사형을 당할 때 그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 죽는 겁니다. 사회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며 국가의 보존과 그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루소 선생님의 입장이 될 수 있겠죠. 루소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지는 수 없고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정언 명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응보주의를 이야기하시는 칸트 선생님이 되시겠고요. 병씨를 보시면 범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은 살인범의 처형을 목격한 데서 생겨나지 않는답니다. 살인범의 처형을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살인범이 자신의 노동으로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속성이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베카리아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요.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루소, 여기가 칸트, 여기가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니까 모두를 비교해야 되겠죠. 루소, 칸트, 베카리아입니다.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닌 범죄 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칸트가 동의하지 않을 표현이죠. 칸트가 동의하지 않을 표현입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 일종의 수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리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베카리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방주의를 따르니까 맞는 거고요. 이게 루소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루소는 사회계약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루소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루소 선생님도 어쨌든 그런 일들을 공적 보복에 해당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B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살인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 사형을 긍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인간 인격을 존중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루소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죽는 거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고요. 베카리아는 사형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시는 분이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B는 맞는 설명이 되시겠네요. C 보겠습니다. 형벌은 사회계약에 따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시행되어야 된다. 칸트는 아니죠. 사회계약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증진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베카리아 선생님은 동의하죠. 공공의 이익 증진, 공리주의, 사회계약 맞죠. 루소 선생님도 맞습니다. 루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사회계약이라는 게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루소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게 계약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될 수 있는 게 형벌이게 되겠죠. 그래서 루소도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칸트도 공적 정의 맞고요. 베카리아도 공적 정의 맞고요. 루소도 공적 정의, 일반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에 근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거의 이런 표현에 동의할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리을이 아니라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14번. 종교적인 인간에게는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으며 다양한 성의 양태를 성현하죠. 어떤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돌이나 나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답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가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겠죠.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현되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엘리아데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 인간의 세속적인 삶과 성스러운 세계는 조화될 수 있다. 그렇죠. 성과 속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자연에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성현, 현현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니까요. 조화될 수 있다를 이야기하셔야 되겠고, 니은 종교적인 인간에게 성스러운 돌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그렇죠.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성스러운 돌이 되는 거죠. 성스러운 돌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디귿. 종교적인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초월적인 신체로 받아들인다? 아니죠.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성스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성스러워지는 거죠. 초월적 실제가 아닙니다. 리을. 종교적인 인간은 자연과 세계 전체를 성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종교적인 인간이라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자연은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원래 성숙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전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성적 행위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안정된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요 내용은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있는 요 내용은 보수주의의 설명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수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성적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사랑이다. 사랑이다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둘 다 아니죠. 이거는 중도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 성적 행위는 혼인 여부와 무관한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맞죠. 그런데 이제 출산, 이렇게 양육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간과하는 거죠. 3번 성적 행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아무런 제약 없이 않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성적 행위의 당사자들은 서로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인격적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되죠. 인격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평등하다라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 가치를 존중한다.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결혼을 통해서 출산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주의의 성 입장에서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내용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번 성적 행위에서 쾌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죠. 자유주의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1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마땅히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위법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 체제에 침해가 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이거는 롤스 선생님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네요.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니까 법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야 되고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권리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법에 대한 존경심으로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소로 선생님의 입장이다.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번 롤스는 다수의 정의감 맞죠? 근거한 심의불복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아니죠. 처벌 감수죠. 처벌 감수지 제외되지 않습니다. 2번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난 모든 법 아니죠. 모든 법 아니고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에만 심각한 부정의에만 심의불복종을 하는 거죠. 3번 사회적 다수가 아닌 개인은 시민불복종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양심이 아닌 법에 대한 존경심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해라? 아니죠. 양심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양심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정의 실현을 위한 심의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정당한 겁니다. 처벌은 받아야 되는 위법행위기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당하다. 정당한 심의불복종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 되시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갑사상가는 긍정, 을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답니다.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적어도 적정 수준의 제도를 가질 때까지 유효하며, 원조의 의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까지 유효하며, 이 목표를 넘어서게 되면 원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중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니까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은 원조하는 것이 윤리적인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이를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일을 죽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빈곤의 사람들을 이익평등하게 고려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죠. 갑은 긍정, 을은 부정입니다. 기업 1번 롤스, 싱어. 원조의 대상 결정은 빈곤국의 인권 상황과 무관한가 되어 있는데, 롤스는 빈곤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죠. 빈곤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딱히 고려의 대상은 아닌데요. 인권 상황과는 관련이 되어져 있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싱어 선생님은 빈곤국의 인권 상황이 아니라 빈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떤 빈곤한 사람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싱어의 경우에는 결국에 싱어의 경우에는 결국에 빈곤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하지만 싱어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2번 원조는 인류의 부가 균등해질 때까지 지속되라. 이것도 모든 우리 생윤에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가 균등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원조의 목적은 대상 국가의 정치 문화 개선에 둬야 된다. 이건 롤스가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정치 문화의 개선을 두는 거죠. 그런데 싱어 선생님은 복지 수준의 향상에 두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서 시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싱어가 맞고요. 롤스 선생님은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원조를 자선의 차원이 아닌 윤리적인 의무로 수용해야 된다는 두 사람 모두 다 이야기하시는 거고, 자선의 차원으로 보시는 분은 노직 선생님이 자선의 차원으로 보시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A에게 제시할 조언을 골라라. 갑을 보시니까요.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느껴요. 고통을 벗어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이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차별주의를 하게 되면 인간과 동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이익에 상이한 비중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답니다. 똑같이 이익을 대해주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을을 보시면 살아있는 생물도 종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자율적이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아서 종차별주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인데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고요. 이 사람과는 코헨 선생님이 되시겠는데, 여러분은 그냥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상황. 의학연구원 A는 신약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을 앞두고 있고요. 신약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지만 연구소에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물 실험을 진행하려고 한답니다. 이에 A는 연구소의 방침에 따라야 할지 대안적인 방법을 주장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1번 싱어 입장에서는 동물의 이익관심은 인간의 이익관심보다 중요해? 아니죠. 동등해야 되죠. 이거는 중요하다, 이게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2번 동물이 느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그렇죠. 동물이 고통을 느낄 방법을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어? 아니죠. 도덕적인 권리를 지니지 않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인간주의 심주의니까. 4번. 동물과 인간의 도덕적 능력의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죠. 인간은 가지고 있고 동물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5번. 갑을 모두는요.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갑이 이야기하는 거고 을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틀린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19번이요.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윤리규범은 장기적인 집단의 생존과 조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이기적 충동을 억누르도록 우리를 추동합니다. 윤리규범 이와 같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유전자를 증식시키기 때문에 진화한 결과입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은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되는 하나의 객관적인 윤리규범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랍니다. 즉 윤리규범이 객관적이라는 환상은 인간의 도덕적 규칙에 복종하게 만들고 이는 생식적 성공에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결국에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보시는 진화윤리학이 되겠죠. 진화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이 해당되겠네요. 기억, 이기심의 억제는 초월적 존재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전자의 어떤 유전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인 거죠. 니은, 인간의 생존이나 번식과 무관한 윤리규범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유전으로부터 진화로부터 나온 거니까. 디귿, 윤리규범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불가능하다. 아니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리을, 객관적인 윤리규범의 강조는 진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는 결국에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벌사생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라고도 하죠. 가족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성을 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이고 국가는 가장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가 된답니다. 국가 구성원들의 물질적 도덕적 측면에서 인간의 자족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목표다. 그러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인민은 자연 상태에서 사회로 들어가는 사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존이랍니다. 생명과 재산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인민은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회의 공공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입법부에 위임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 정치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은 로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구성원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된다. 그렇죠. 국가는 최고의 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의 삶을 도덕적으로 이끌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니은. 로크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렇죠. 인민이 정치 권력을 넘겨준 거니까. 맞네요. 디귿, 국가의 통치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자의적인 권력 아니죠. 인민이 만든 어떤 법에 따른 통치, 인민의 어떤 의사에 따른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의적인 권력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 국가는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기 위한 인위적인 산물이다. 자, 인위적인 산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을은 맞는데 갑은 틀리게 되죠. 자연적인 본성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다가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죠. 두 사람 모두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5회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